우리가 잠을 빨리 들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잠드는 것이 아니라 기상시간을 고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드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아침에 기상시간을 고정하고 그 시간에 되면 무조건 나오시고 나와서 30분 안에 햇빛을 쬐는 것이 생체 리듬을 아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네. 잠을 2시간밖에 못 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잠이 요즘에 잘 안 드는데 예전에 비해서 잠이 안 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어머님도 예전에 비해서 잠이 안 든다고 그러고 제 동생도 예전에 비해서 잠이 안 든다고 그러고 이게 나이가 들면 잠이 안 드는 게 맞는 건가요? 예,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 잠을 잘 못 자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회자처럼 이렇게 젊으신 분이 나이가 들어서 못 자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잠을 못 자는 것은 과도한 빛의 노출, 또 업무나 직업에 대한 또는 다음날 일에 대한 스트레스나 걱정이 제일 크고요. 또 자기 생활이나 즐거운 것을 찾기 위해서 불규칙하게 자고 깨는 습관 때문에 잠들기도 어렵고 잠들더라도 깊은 잠을 못 자게 됩니다. 그런데 55세가 되면 조금 달라집니다. 아무리 낮에 운동을 많이 하고 걱정이나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핸드폰을 안 본다 하더라도 나이가 55세에서 60세로 넘어가게 되면 잠들기도 좀 어렵고요. 중간에 한 2-3시간 자고 나면 꼭 깹니다. 그리고 전체 수면 시간도 줄어드는 기막힌 사연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젊었을 때는 정말 잠을 너무너무 잘 잤는데 나이가 55세가 넘어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잠이 망가지기 시작됩니다. 이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노화가 시작이 되죠. 뇌도 노화가 됩니다. 뇌하수체는 우리 몸의 호르몬을 조절하는 중추인데 이게 제일 먼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수면을 조절하는 생체 시계, 멜라토닌을 조절하는 솜가체가 바로 이 위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노화가 시작되니 생체 시계가 약해져요. 두 번째는 멜라토닌이 적어져요. 멜라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수면 호르몬이죠. 그런데 10대 때 가장 멜라토닌 분비가 왕성한데 그 이후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서 55세가 되면 절반으로 줍니다. 70세가 되면 30%밖에 안 나옵니다. 생체 리듬도 망가지고 자는 호르몬인 멜라토닌도 부족하게 되니 나이가 들면 잠들기도 어렵고 자다가 깊은 잠도 못 자고 중간에 깨는데 꼭 3시간 후에 깨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도 잠이 잘 안 들다 보니까 막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건 맞는 거고 어떤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이 추천하시는 잠이 빨리 드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잠을 빨리 들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잠드는 것이 아니라 기상시간을 고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고 깨는 것을 조절할 때 잠드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아침에 기상시간을 고정하고 그 시간에 되면 무조건 나오시고 나와서 30분 안에 햇빛을 쬐는 것이 생체 리듬을 아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기상시간은 보통 학생이나 직장인들은 출근이나 등교 때문에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을 고정하시고 햇빛을 쬐십시오. 네. 잠을 2시간밖에 못 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정된 기상시간으로부터 내가 자기를 원하는 7시간이든 8시간이든 6시간을 더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7시에 일어난다면 나는 7시간 잔다면 12시가 될 겁니다. 네. 12시를 설정해 놓은 것이 취침 시간이 됩니다. 취침 시간으로부터 30분에서 1시간 전부터는 조명을 좀 어둡게 하고 핸드폰을 안 보고 TV를 끄시고 내 몸을 진정시킬 수 있는 이완요법, 즉 취침 루틴, 꿀잠 루틴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것을 하시냐면요, 먼저 가벼운 샤워를 좀 하세요. 몸의 네. 긴장을 풀기 위해서요. 뜨거운 물로 하면 안 됩니다. 미지근한 물로 하시고요. 두 번째는 재미없는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종이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용이 너무 재미있는 소설책은 안 됩니다. 좀 지루하고 따분한 책이면 좋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국어나 영어 같은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되는 건 보지 마시고 철학책이나 명상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어디서 찾아보니까요. 몸의 힘을 이렇게 쫙 빼는 뭐 예전에 무슨 뭐 어디 뭐 미국에서 뭐 했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해파리 많더라고요. 수면법이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은 좀 도움이 되나요? 예, 미국 그 해군에서 개발했다고 하는 해파리 수면법이 있습니다. 뭐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누워서 우리의 몸을 해파리처럼, 해파리가 뼈가 없잖아요. 네. 뼈가 없는 해파리처럼 몸의 모든 근육의 긴장을 확 풀어버리는 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걱정이 많을 때 어떻게 되나요? 뒷목과 어깨, 손에 힘이 바짝 들어가죠. 네. 우리의 긴장과 뇌의 흥분은 몸의 근육의 긴장으로 연결되고 힘이 들어가는 걸로 연결됩니다. 뇌의 생각을 좀 멈추는 방법도 있지만 반대로 몸의 긴장을 풀어내게 되면 뇌도 긴장이 내려놓는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잠들기 위해서 긴장을 푸는 해파리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깨 힘을 내려놓고 머리에 힘을 내려놓고 다리에 힘을 내려놓는 것을 머리에 상상하시게 되면 생각보다도 쉽게 긴장이 풀어져서 잠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네. 이거 말고도요, 다양한 기완법 그리고 쉽게 잠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먼저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이 478 호흡법입니다. 478 호흡법은 4초 동안 숨을 들어 마시고 7초 동안 숨을 멈추고 8초 동안 숨을 내쉬는 겁니다. 숨을 들어 마실 때는 코로 숨을 천천히 들어 마십시오. 4초 동안 나눠서 들어 마셔야 되니까 빨리 들어 마시면 4초를 못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숨을 조금씩 들어 마신다고 생각하시고 4초 동안 코로 이게 조금 훈련이 되면 배가 좀 불룩한 것을 느껴보시면 아주 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7초 동안 멈추는 거죠. 코로 숨 쉬는 걸 멈추고 입으로도 숨을 쉬면 안 되고요. 속으로 하나, 둘, 셋 해서 7까지 쉬십시오. 세 번째 2단계가 넘어가면 입을 살짝 벌리고요. 입으로 숨을 천천히 내쉬는데 8초 동안 내쉬어야 되니까 한꺼번에 내쉬면 8초를 유지 못합니다. 네. 천천히요. 입을 벌리고 이런 식으로요. 이게 좀 숙달되면 이때 배가 등에 붙는 것처럼 배가 쑥 들어가셔야 되면 아주 잘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숨을 한 번 들어 마실 때 19초 동안 한 번에 호흡이 되는 거죠. 네. 그럴 때 들어 마시고 내쉴 때 배가 들락날락 한다고 그러니까 복식 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예전에 제가 자기계발서 같은 데 보니까 네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 잠을 못 드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운동 같은 거 열심히 해서 몸을 혹사했더니 잠이 잘 오는 것 같은데 이 방법은 괜찮은 건가요? 운동은 많이 하는 것은 항상 좋지만 언제 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는 정반대, 잠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잠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운동하고 낮에 운동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잠자기 서너 시간 이전에 자기 직전까지 땀이 나고 숨이 차는 유산소 운동을 하시게 되면 도리어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늦게까지 운동을 많이 했을 때 잘 잘 것 같지만 중간에 깨는 것을 몇 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네. 새벽에 이유 없이 자꾸 깨고 일어나서 몸도 찌뿌둥했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체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을 하면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체온이 쭉 올라가게 되겠죠. 운동에서 올라간 체온은 약 3시간에서 4시간이 지나야지 정상 체온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체온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기 직전부터 체온이 상승해서 1도에서 1.5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언제까지 올라가냐면요, 잠들기 2시간 전까지 최고의 체온을 유지하다가 그때부터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 체온이 떨어질 때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고 우리의 뇌는 잠자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자기 직전까지 운동을 하게 돼서 체온이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피곤하니까 잠은 들 겁니다. 그런데 체온이 떨어지는 서너 시간 동안에 멜라토닌 분비가 안 된 상태로 잠을 들게 되니 피곤해서 잠들었지만 2-3시간 후, 서너 시간 후에 꼭 깨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멜라토닌이 적게 나오게 되니까 자주 깨게 되면서 깊은 잠을 못 자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유산소 운동, 러닝 열심히 하십시오. 낮에요, 오전에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하지 마십시오. 직장인들은 퇴근해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면 잠자기 서너 시간 전에는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 산책, 산보 정도로도 충분한 피로도를 쌓이고 몸의 긴장을 풀고 체온을 높이지 않는 방법으로 좋은 잠을 유도할 수 있으니 이러한 가벼운 운동으로 저녁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요즘 같은 겨울에 저는 꼭 그 전기장판 이렇게 깔고 자거든요. 네. 그러면 몸이 좀 나른하고 뜨끈하면서 잠이 잘 오는 것 같은데 네. 이건 괜찮은 방법인가요? 예, 추울 때 따끈한 아랫목에 누워서 잠잘 때 되게 몸도 이완이 되고 긴장도 풀리고 잠도 쉽게 드는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또 반대로 찜질방에 가서 잠을 잤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주 뜨거운 찜질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을 때 어떤가요? 길게 잘 수 있었던가요? 아니요, 금방 예, 깨죠. 금방 잠은 올 수 있지만 금방 깨게 돼서 뜨거워서 나오게 됩니다. 잠들 때는 따뜻하게 하면 우리 몸의 긴장이 풀어지고요. 따뜻함 때문에 혈관이 확장되게 되니까
되니까 우리의 심부 체온, 우리 몸속의 깊은 체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체온이 낮아질 때 멜라토닌 나오고 우리는 쉽게 잠들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잠든 다음에는 우리의 체온은 좀 계속 낮아져야지 아침에 6시, 7시, 6, 7시간 동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체온이 낮아지지 않고 높아지게 되면 멜라토닌이 나오다가 멈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뜨거운 매트에서 잠을 자게 되면 멜라토닌 없이 잠들게 되니까 중간에 깨게 되고 뒤척이게 되고 자고 나도 개운치 않은 상태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전기 매트를 사용하신다면 타이머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들기 전에 30분 전에 켜놓으시고요. 잠든 후에 30분이나 1시간 후에 꺼지도록 만들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옛말에 두한조결이란 말이 있습니다. 머리는 시원하게, 발은 따뜻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방 안의 온도는 20도에서 25도로 좀 낮게 하시고요. 이불을 덮고 수면 양말을 신어서 따뜻하게 몸을 하게 되면 체온이 쉽게 빠져나게 됨으로써 깊은 잠을 잘 잘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수면 양말도 자다가 벗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면 양말을 신는다고 해서 체온이 높아지는 건 아니고요. 발만 살짝 따뜻하게 함으로써 발로 가는 혈관이 확장되게 되어서 몸속의 뜨거운 체온이 보일러처럼 몸을 타고 돌 거 아니에요. 네. 발로 돌았을 때 바깥에 차가운 공기에서 열이 식어지는 겁니다. 즉 수면 양말 신고 발을 이불 바깥으로 내놓으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손도 좀 바깥으로 내놓고요. 배만 이불 같은 걸 덮고 주무시게 되면 팔다리의 차가운 곳으로 체온이 빨리 식어지게 되고 따뜻함과 또 두꺼운 이불 같은 게 가슴을 압박하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멜라토닌이 많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방 안은 좀 시원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침대나 이불을 덮고 체온을 유지하면서 팔다리를 시원하게 하시는 것이 겨울철에 숙면을 취하는 좋은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떤 다큐에 보니까 뭐 중간중간에 낮잠을 자는 게 좋다고 했는데 사실 낮잠을 잡으면 왠지 밤잠을 좀 설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이 낮잠은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낮잠은 양날의 검입니다. 낮잠을 잘 자게 되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습 능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를 낮추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죠. 그런데 낮잠은 얼마나 자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 20분 이내로 낮잠을 자게 되면 한 3시간 정도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커피보다 더 효과가 좋죠. 그래서 너무 피곤할 때 낮잠을 한 20분 이내로 자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20분이 넘어가면 문제가 좀 생깁니다. 20분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깊은 잠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깊은 잠으로 들어가니까 중간에 깨기가 어려워요. 20분이 넘어가게 되면 1시간 정도 깊이 자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밤에 자야 될 잠을 꼬다가 써버린 거예요. 밤에 잠을 당연히 못 자겠죠. 네. 두 번째는 이 깊은 잠을 자다가 깨어나게 되면 사람이 잘 못 깨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피곤할 때 자다가 중간에 깨게 되면 말도 못하고 몸에 기운도 없고 몽롱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네. 또 낮잠을 좀 많이 잤다가 깨어났는데 개운한 것이 아니라 머리가 무겁고 찌뿌둥하고 몸에 힘도 없는 경험들을 하시게 되잖아요. 이것을 수면 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깊은 잠을 자다가 깨어나게 되면 깊은 잠이 몇 시간 동안 더 지속되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20분 넘게 자는 잠은 수면 관성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돼서 도리어 낮잠으로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되고요. 네. 밤에 잠도 줄어들게 만드니 나쁜 잠이 될 겁니다. 따라서 정 필요하다면 20분 정도의 낮잠을 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선생님께 많은 질문을 네. 하면서 잠이 잘 들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배웠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줄 처방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을 쫓아가지 마시고요. 잠이 나를 따라오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잠이 안 오는데 누워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또 그렇게 잠이 안 온다고 핸드폰을 보거나 각종 생각으로 머리를 꽉꽉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이 나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뇌가 좀 쉬도록, 즉 뇌가 수면 모드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잠자기 30분에서 1시간 전부터 핸드폰을 내려놓으시고요. 조명은 노란색 조명으로 켜놓으시고 취침 시간에 맞춰서 재미없는 책을 보거나 오늘 말씀드렸던 478 호흡법, 이완법과 같은 것을 하시게 되면 잠이 당연히 내 머릿속과 내 몸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뇌를 수면 모드로 바꾼 다음에 잠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7, 8시간의 숙면, 꿀잠을 자게 될 겁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잠이 안 온다고 더 고민하니까 잠이 더 안 왔던 것 같아요. 잠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